안녕하세요. 언어치료실입니다. 오늘은 뇌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언어장애, 실어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어증을 발생 시점, 장애 범위, 능력대 수행, 그리고 원인으로 나눠 쉽고도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어증을 한 줄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언어 습득기 이후 뇌 손상으로 인해 이미 알고 있던 언어를 이해, 표현하는 효율성이 떨어진 후천적 언어장애입니다. 실어증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풀어보면 의미가 더 명확해지는데요. 이를실, 말씀어, 증세증, 즉 이미 갖고 있던 언어를 잃어버린 증세라는 뜻입니다. 원래 언어 능력이 충분히 있던 사람에게 생기는 변화라는 점이 핵심이죠. 그럼 실어증의 발생 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어증은 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후천적 변화입니다. 우리 뇌가 언어를 완성하는 시기를 대략 6세에서 9세 정도로 보는데요. 이 시기가 지난 후에 발생하는 것이 실어증입니다. 만약 언어를 배우기 전인 영유아기에 선천적 결함으로 문제가 생겼다면 이는 실어증이 아니라 발달성 언어 장애라고 구분합니다. 그럼 실어증이 오면 어떤 점이 힘들어질까요? 실어증은 단순히 말하기뿐만 아니라 4가지 언어 양식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남의 말을 듣고 글을 읽는 이해 언어, 내 생각을 말하고 글을 쓰는 표현 언어. 실어증은 안타깝게도 이 모든 영역에서 어려움을 보입니다. 특히 실어증에서 나타나는 공통증상 2가지는 보호자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사물의 이름이 바로 안 나오는 이름대기 능력 저하입니다. 매일 쓰는 안경을 보고서도 안경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눈에 쓰는 거라고 지칭하는 거죠. 머릿속엔 단어가 있지만 입구에서 막혀 있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둘째는 청각적 이해력 저하입니다. 이건 귀가 안 들리는 청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장은 잘 들리는데 뇌에서 그 소리를 의미로 변환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모르는 외국어를 들을 때와 비슷한 답답함을 느끼시는 거죠. 이 2증상은 일상 속에서 보호자분들의 특별한 배려와 기다림이 필요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능력과 수행의 차이입니다. 실어증 환자분들의 머릿속에서 언어 지식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언어 능력은 뇌 속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그걸 꺼내 쓰는 수행 과정의 효율성이 떨어진 거죠. 실어증 환자분들 중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고생하시다가도 누군가 첫 글자 힌트를 주면 단어를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어를 인출하는 통로가 막혔을 뿐 단어 지식은 남아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원인입니다. 실어증은 그 자체가 병이라기보다 특정 질환으로 인한 결과이자 증상입니다. 실어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뇌경색, 뇌출혈과 같은 뇌졸중이며 뇌외상, 뇌종양, 뇌염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인 질환을 치료하고 체계적인 재활을 병행하면 뇌의 가소성 덕분에 자연 회복이나 언어 기능 향상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실어증은 언어를 아예 잃은 것이 아니라 잠시 꺼내기 힘든 상태가 된 겁니다. 이 막힌 통로를 함께 열어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언어 치료를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